안녕하십니까. 고고TV 여명입니다. 크리스마스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.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미리 해피 뉴 이어 하십시오. 화이팅 하세요. 한국갤럽이 저는 요번 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추세를 좀 기다렸는데요. 발표가 됐네요. 한국갤럽이 충격적인 발표를 하네요. 그죠? 문재인의 지지율이 5%가 급락을 했습니다.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. 조국 사태도 일주일 만에 5% 급락한 적은 없어요. 그래, 한국갤럽은 5% 급락한 것에 대해서 대북 정책하고 부동산 정책 때문에 5%가 급락했다. 그러죠. 그죠? 근데 대북 정책에 있어가지고는 뭐 국민들이 그렇게 큰 그 영향을 안 줍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아니까.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들에 의해서 대북 정책은 조작되고 있죠. 여기서 한국갤럽이 하나는 진실을 말했어요. 근데 나머지는 또 진실을 말하지가 않네요. 부동산 대책은 5%가 함락했다. 어느 정도 포함됐어요. 제가 그랬죠. 이 12, 16 부동산 대책은 강남을 타켓으로 했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강남 타켓이 아닙니다. 중산층을 타켓으로 한 것이고 대출 금지 이퀄 매매 금지입니다. 매매 금지. 이것은 전 국민 집을 안 가진 사람 외에 그리고 집을 살려고 준비하던 사람이나 또는 중산층 이상들을 집을 가진 중산층 이상들의 대반란을 일으킬 것이다. 제가 예고를 했었죠. 이 12, 16 정책은 이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. 성공할 수가 없어요. 나중에 보십시오. 현재보다 더한 대혼란이 일어나고 집값의 추세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. 이 부동산 12, 16 대책은 말이죠.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책이에요. 요점은 매매 금지입니다. 매매 금지. 자본주의 시장에서 정부가 매매 금지를 유도하는 나라는 없어요. 그 유명한 리마 브러더스 사건도 그 폭발하는 원인이 뭡니까? 집값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110을 대출해 줬죠. 그래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질 예상이 되고 금리를 갖다 올려버리니까 그죠? 아주 급락을 한 거예요. 그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본도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과정에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터진 거예요.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 청기누설 중에 하나인데요. 당분간은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. 이런 상태에서 국민이 살고자 하는 욕망, 더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다 꺾어버린 게 바로 12, 16 사태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민주당과 청와대는 강한 국민의 반동을 받을 겁니다. 쉽게 말해서 강남 좌파들, 패션 좌파들 있죠. 그죠? 좀 좋은 데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명품을 거치는 그 강남 좌파들이 몸은 강남 좌파고 몸은 좌파인데도 불구하고 몸은 우파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은 좌파인 척 하는 애들이 있죠. 대깨문이라 그러죠. 그죠? 그런 친구들마저 돌아서게 할 겁니다. 보십시오. 그 다음에 이 한국갤럽이 충격적인 발표, 이거 충격적이 앞으로 보세요. 더 떨어지는데요. 저는 항상 더 떨어진다 그러죠. 저는 항상 그래요.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면은 30%도 안 나옵니다. 실제로 조사를 하면은. 이거 도표로 갖다가 막 설명을 하면은 이 도표 집어넣는 게 우리 아들이 하는데 힘들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말로 하는데, 도표 집어넣을 가치가 없어요. 지금 긍정평가 이유가 북한과의 개선입니다. 북한과의 개선이 첫 번째고, 외교 잘함이 참 첫 번째고, 그 다음에 북한과의 개선이 두 번째입니다. 요거 합하니까 문재인을 지지하는 비율이 24%가 나와요. 그런데 문재인을 부정하는 이유가 경제 민생 문제가 27%고,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가 13%고, 친북 친중 성향이 8%, 요거 세 개를 합하니까 38%가 나옵니다. 그리고 대통령을 긍정으로 평가하는 게 5%가 부동산 정책이에요. 부동산 정책. 근데
반대하는 이유도 부동산 정책이 5%예요. 7%예요.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경제와 실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이죠. 그 다음에 계획이, 그 다음에 물건, 그 다음에 질문들은 이건 볼 필요도 없고, 지금 이게 그 갤럽에서 이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, 리얼미터가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말입니다. 이걸 갖다가 문항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, 구체적으로 중립적으로 물으면 말이죠. 문재인 지지율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. 절대 이렇게 안 나와요. 한국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어느 정도 볼 필요가 있어요. 추세를. 근데 문재인 지지율이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. 대한민국 국민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우리 유심히 할게.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갤럽이 5%가 지금 일주일만 5%가 충격적인 급락을 하는데요. 없었다 그랬죠. 조국 사태도 제가 예상을 하길 그 당시에 문재인 지지율이 조국 때문에 조국 사태는 8 내지 9%가 빠질 것이다 하고 그때 내가 예상을 했었어요.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제가 촉이 좀 있어요. 그런데 진짜 8, 9% 정도 하락하다가 멈추고 반등을 시작했죠. 그런데 요번에 이 추세 반전은 말입니다. 여기서 지금 뭐가 안 들어갔냐 하면은 울산 부정선거 사건이 안 들어가 있어요.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했어요. 지금 가장 핫한 게 정치권하고, 그죠? 정치권하고, 우리 국민들한테, 특히 우파 자유국민 무당층한테 가장 핫한 게 뭐냐면은 울산 관건 부정선거 사건이에요. 물론 연비제 선거제 개혁이라든가 선거제 법이라든가 또는 공수처법이 핫하죠. 근데 그런 거 공수처법이나 선거제법 같은 건 말이죠. 일반인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. 솔직히 말해서 한 50%는 관심이 없습니다. 놀고 즐겁게 살기가 바쁜데 선거제가 어떻게 되든 지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좌파 독재를 가지든 마지든 그런 관심이 없어요. 그 사람들은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는 몰라요. 그리고 우파 방송하는 사람들도 문재인만 무조건 방송하면 우파라 그러는데 안 그래요. 우파의 가치라든가 우파의 그 학문적인 접근이 전혀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그러면은 그래 그게 문제예요. 문재인은 무조건 반대하면 무조건 우파다. 왜냐? 문재인이 좌파기 때문에. 그건 안 그래요. 어느 한순간 그 사람들이 좌파로 갈지도 몰라요. 그래서 요번에 이게 문재인 5% 충격 급락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안 물었죠. 제가 말씀드렸죠. 연비제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우파 국민들은 반대를 하고 좌파 국민들은 반대를 해요. 찬성을 해요. 그거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. 여기에 질문에 대충 요번에 대충. 근데 울산 관건선거 부정사건 같은 거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돼 있죠. 울산 관건선거가 튀어나온 게 열흘 전이에요. 열흘 전. 열흘 전. 그리고 지금 한창 가수도가 붙고 있죠. 가수도가 붙고 있고 일파가 만파가 되고 만파가 백만파가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. 오늘도 그 윤석열의 검찰이 KDI 국책연구소죠. 그죠? KDI하고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? 용역 보고서를 KDI에서 내지 않습니까? 그럼 울산에서 송철호가 한 그 태화강이라든가 또는 공공병원이라든가 이게 다 문재인의 공약이었고 청와대에서 했고 그러니까 그 예타 면제하고 예타 면제를 한 거에 대해서 KDI가 주관을 했을 수는 없죠. 그걸 KDI 친 거예요.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다음에 소환할 겁니다. KDI 관계자를. 그 다음에 또 경제기획원을 쳤잖아요. 경제기획원을. 그죠? 왜 쳤겠어요? 경제기획원을. 선거하고 무슨 상관 있어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아니에요. 경제기획원 친 이유는 예산 문제죠. 예산 문제. 왜 예산을 갖다 그렇게 함부로 썼느냐? 예타 면제도 안 하고. 왜 몰아줬느냐? 그럼 당시들이 다른 지자체들한테 한국당 지자체장들한테 그래 몰아준 적 있느냐? 따지겠다는 거죠. 윤석열은 지금 엄청나게 보폭을 넓혀가면서 있어요.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어요.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거는. 그럼 울산 선거, 울산 부정 관건 선거 사건에서 요번에 한국갤럽에 오늘 발표한 이게 일주일 동안 이게 질문이 안 됐다는 거죠. 만약에 이걸 집어넣으면은 문재인은 말이죠. 45%인가 46%가 아니라 30% 떨어집니다. 그 이후에 일주일 갈 때마다 계속 떨어져요.
그래, 신문들도 이런 분석을 안 해요. 신문들도. 왜 그러냐면은, 우파 신문들도 지겨워. 이제 문재인 거 이거 하기가 지겨워, 막, 무슨 너무 여론조사가 일주일에도 막, 리얼미터는 막 일주일에 막 5번도 나오고, 막 6번도 나오고, 갤럽은 한 번씩 발표하지만은, 자체적으로. 근데, 지겨워. 그리고 분석하려고 그래도 질문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.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요. 그리고 우리가 그 우파 유튜브에서 길거리 리미트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아직 모를 거예요. 솔직히 말해서. 과학적이지 않으니까. 한국갤럽이 이야기한 게 보면은 한국갤럽이 북한에 있던 도발 속에 스티브 비건의 방한, 정부의 12.16 대책 등에 관해 상반된 시각이 있음을 존재한다. 지난 2달간 이어져온 긍정률 상승, 부정률 하락 추세가 뒤바뀌어 부정적 기류가 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러는데 엉뚱한 걸 발표하고 있어. 지금 국민들의 내일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그랬죠. 대북 문제 저런 거 항상 우리가 그랬던 거야. 그런데 부동산 사건이 12.16 부동산이 문재인과 더불당을 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울산 관건 부정선거 사건이 지금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거 한국갤럽의 5% 하락 충격이에요. 이것도 한국갤럽에서 보더라도 이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가짜고 더 떨어진다. 또 하나 요번에 보니까 더불당이 5%또 떨어졌어. 더불당이 5% 떨어졌어. 37%야. 한국당이 3%는 23%야. 더불당이 5% 떨어졌으면 한국당이 5%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. 안 가져오죠. 그 2%가 어디로 갔어요? 정의당한테 간다고. 그러면은 왜 더불당이 5%가 떨어졌는가? 뭐 대북 정책을 더불당에서 하나? 문재인이 가지? 그럼 왜 떨어졌는가? 이게 말이죠. 이게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래요. 12, 16. 그리고 관건 부정선거 때문에 그래요. 이게. 고고TV를 많이 지원 좀 하시고 후원 좀 하시고 자율구독료 좀 내주시고 화이팅 좀 시켜주십시오. 메리 크리스마스 맞습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고 행복하시고 연말 연시를 잘 마무리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.